이 잉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5대5를 점령했습니다. 미국이 조류를 먹기 위해 아시아에서 수입했을 때 다른 침입성 동물과 함께 환경을 파괴합니다. 다른 종을 질식시키고 인간을 위협합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조 4천억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세계 경제의 5%에 해당하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왜 미국 농부들은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국내 돼지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가축이지만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오다 돼지는 연간 이 나라의 25억 달러의 골칫거리. 다 자란 멧돼지의 무게는 최대 400파운드에 달하기 때문에 고기가 많습니다. 길이가 5피트에 도달하면 사실 2050파운드 멧돼지처럼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세기 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그의 탐험되는 음식과 사냥 스포츠를 위해 그들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이후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4마리의 멧돼지들이 탈출하여 매우 잘 적응하여 약 10마리의 새끼 돼지를 3배 정도 낳았습니다. 매년 오늘날에는 약 600만에서 900만 마리가 살고 있으며 텍사스는 멧돼지가 가장 많은 주입니다. 약 260만 명. 와코에서 동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텍사스의 넓은 들판에는 최대 폭 5피트, 깊이 3피트의 구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원래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목초지는 이제 잡초가 심각하게 침입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멧돼지 떼가 들판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 긴 주둥이로. 많은 연구자들은 그들을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침입종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300종에 달하는 자생, 동식물종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함. 골프장 등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에서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1988년 사람들의 집 앞과 평범한 활주로. 그것 덕분에 텍사스는 농부들이 1년 내내 멧돼지를 제한 없이 죽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원격으로 조종되는 트랩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명한 돼지 사냥꾼 테드 뉴젠트처럼 헬리콥터에서 사냥하는 것까지. 이 농부는 지난달 61마리 정도의 멧돼지를 포획했지만 고품질 트랩 시스템의 가격도 35만 USD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냥 압력을 받고 있는 영리한 멧돼지는 일시적으로 안전을 위해 숨을 곳이 없습니다. 텍사스는 또한 농부들이 그들을 산채로 잡아 도살장이나 식당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국적인 고기 다이닝으로 캐리비안 캔시 레스토랑에 요리당 2야생 고추처럼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멧돼지 고기를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맛과 위생 문제 때문에. 멧돼지 고기가 딱딱하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 강한 냄새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은 늙은 수컷 돼지에서만 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어린 돼지만 선택하거나 가공할 때 그 부분만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게다가 멧돼지는 거의 모든 것을 먹기 때문에 거의 40종에 달하는 기생충을 옮길 수 있습니다. 돼지, 브루셀로서스와 스테라비데스는 사육돼지에게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다. 돼지고기 산업에 위협이 된다. 하지만 멧돼지 고기를 약한 불로 조리하면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적절하게 익히면 멧돼지 고기는 사냥감이 덜하고 지방이 3분의 1 적어서 더 달콤하고 단단해집니다. 매년 텍사스는 최고의 멧돼지 요리에 투표하기 위해 코콜라에서 와일드 호그 쿡 오프를 개최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고기에 익숙해지도록 돕습니다. 60년대 아시아 잉어는 미시시피 강이 조류와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수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전체 어류, 개체수의 최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미국 수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미워하는 생선으로 인해 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다른 종보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먹이력과 번식률에 따라 그들은 연간 10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강은 한때 크래피와 라거머스, 베스와 같은 토종 스포츠 물고기로 붐볐습니다.
이제 수백만 마리의 침입성 아시아 잉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는 무게가 최대 100파운드, 길이가 4피트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먹을 때 땅을 긁어 수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잉어는 앞니가 없지만 뒷니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민물 근육과 같은 딱딱한 종을 분쇄할 수 있습니다. 이 먹이력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멸종되었습니다. 탈출 이후 아시아 잉어는 5대5까지 300마일 이상 헤엄쳐 왔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미국 국경 근처에 있는 5개의 대형 담수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겹의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상업적인 어업을 요청했습니다. 테네시 어부들은 1000만 파운드 이상의 잉어를 수확했습니다. 2018년부터. 그러나 이는 추운 계절에만 가능합니다. 잉어는 따뜻한 물에서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수산물 가공 공장이 생겨나는 동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다. 침입성 잉어를 먹는다는 생각에. 아마도 잉어에는 뼈가 특히 Y자 모양의 뼈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잡기 쉽고 필레팅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텀 피더를 경찰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럽다. 하지만 사실 경찰은 벌레나 곤충 같은 다양한 자연식을 먹습니다. 다른 많은 민물고기들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메기처럼 널리 소비하는 것보다 더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잉어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는 탁한 맛을 피하려면 항상 잉어를 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는 요리하기 5분 전까지 냉장 보관하세요. 중세부터 유럽인과 아시아인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는 이렇습니다. 먹는 것 외에 미국 농부들은 여전히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m 아래로 묻어두도록 하세요. 청소부를 유인하고 농장 전체에 악취를 풍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더 이상 아시아 경찰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연방 5대5 보건 이니셔티브 그레이트 레이크스 레스토레이션 이니셔티브에 의해 더욱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매 순간 코요테가 죽는다. 그들은 최대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 다산 사육자는 아니지만 1년에 7마리의 새끼가 태어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40년대부터 대규모 사냥대회를 조직해왔습니다. 현재 매년 50만 마리 이상의 코요테가 사냥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하는 토착 포유류가 되었습니다. 코요테는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일과 과일 모두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 농장 3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죽였다고 합니다. 매년 더 많은 부상을 입는다. 네오스포라 대포와 코요테에 의한 기생충의 확산. 유산과 사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총 1억 8,85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은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훨씬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시카고나 뉴욕처럼. 그리고 애완동물 가스로 코요테 굴을 사냥하고 질식시키는 것은 농부들이 사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아마도 가장 빠른 방법은 그것들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코요테는 개처럼 생겼고 미국인들은 개고기를 먹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요테를 제대로 요리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들을 인간에게 위험한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포식자로 보기도 합니다. 광견병이나 촌충과 같은. 따라서 정부는 여전히 상업적 목적으로 코요테, 고기를 사냥하고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숙련된 농부들은 사냥한 것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코요테를 소비합니다. 80년대에 이 동남아시아 비단뱀이 에버글레이즈로 옮겨졌습니다. 플로리다를 애완동물로. 일부 비단뱀은 사람들이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야생으로 풀려났지만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스의 여파로 대규모 탈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토종 야생동물의 최악의 악몽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최대 20피트까지 자랄 수 있는 성체 버마비단뱀. 몸무게가 200파운드가 넘으면 많이 먹어요. 그들은 심지어 미국 악어의 에이펙스 포식자 지위를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는 어떤 종도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포유류 개체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너구리와 주머니쥐는 99.3% 감소했습니다. 지역 농장도 공격을 받아 수년 동안 농부들에게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100에서 30만 마리가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23년에 에버글레이즈에서 버마 비단뱀이 발견되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8,157마리만이 포획되었습니다. 매년 12에서 36개의 알을 대량으로 낳습니다. 플로리다는 매력적인 비단뱀 잡기 프로그램을 많이 열었습니다. 계약자는 시간당 13달러에서 18달러 사이의 급여를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최대 4피트 길이의 비단뱀 한 마리당 50달러를 벌고 추가 피트당 25달러를 받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단뱀 둥지를 제거할 때마다 200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은 너무 위험해서 현재 최고의 비단뱀 사냥꾼 중 100명만이 이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뱀고기는 맛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있지만 중국이나 태국 같은 미국 농부들은 버마 비단뱀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마 비단뱀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에이펙스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이 비단뱀은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경계와 생식계에 매우 위험한 독입니다. 하지만 지역 프로뱀 사냥꾼 도나컬로는 아직도 1년에 여러 번씩 버마 비단뱀 고기와 계란을 먹습니다. 그녀는 조리법에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리하기 전에 고기의 독소 수준을 알아보려면 수은 테스트 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당신은 침입종의 고기를 먹어보고 싶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 내 친구들, 호주를 알고 있었나요? 세계에서 포유류 멸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호주 토종동물의 70% 이상이 지구 상이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주의 손실은 세계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토착종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오늘 영상에 나온 들고양이입니다. 호주 농부들이 630만 마리의 들고양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생고양이는 1850년대에 처음으로 야생에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호주의 들고양이 수는 140만 물결표 630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와일드캣츠는 호주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부. 야생고양이는 수백만 마리의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위험한 침입종입니다. 생태적 불균형을 초래하다. 그들은 완벽한 사냥꾼으로 간주되며 인내심이 강하고 조용하며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많은 토종동물은 들고양이에게 딱 맞는 크기의 먹이입니다. 현재 쥐와 같은 많은 토착종은 들고양이가 없는 지역에만 존재합니다. 일부 섬 및 울타리 지역과 같은 고양이과에 속하지만 이 길고양이들은 전혀 귀엽지 않아요. 그들은 공격적이어서 많은 피해를 입힌다. 특히 야생고양이는 25종의 멸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종 중소형 포유류의 100종 이상의 다른 토착종의 존재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그 중에는 야생고양이가 호주의 토착 야생동물에 미치는 연간 포식 영향에 대한 추정치가 있습니다. 2억 7,200만 마리의 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4억 7천만 마리의 파충류 8억 1,500만 마리의 포유류가 알 수 없는 손실과 함께 죽었습니다. 무척 주동물과 양서류였다. 이러한 학살은 종종 수풀에 사는 야생 고양이에 의해 저지르지만 도시지역의 고양이는 또한 많은 수의 동물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야생 고양이는 집 고양이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첩한 신체, 예리한 감각, 좋은 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에 매우 적합합니다.
살쾡이는 혼자 생활하며 새벽과 황혼에 활동합니다. 낮에는 토끼굴 통나무나 빽빽한 덤불을 포함한 보호된 장소에 누워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생 고양이 개체군은 자립하고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식량 자원 덕분에 평균적으로 암컷은 매년 봄에 첫 번째 새끼를 낳습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에 두 번째. 유리한 조건에서 아기 살쾡이는 어미와 함께 있습니다. 생후 약 7개월까지. 그러다가 흩어지고 혼자 산다. 이 개인들은 수십 마리의 다른 야생 고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마치 살쾡이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호주 전역을 침공한 것처럼요. 야생 고양이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여 먹이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사냥과 공격 행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막의 표범처럼 들고양이의 부드러운 발걸음, 날카로운 눈은 먹잇감을 향하고 있다. 이 불쌍한 오리들이 오늘의 밥이 될 거야. 보통 이 새들은 들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새들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야생 고양이가 그들을 찢을 때까지. 사실 이 작은 동물들을 공격하는 것은 들고양이들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슴을 공격하는 작은 살쾡이의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야생에서의 싸움에서 승리는 언제나 맹렬한 포식자들의 몫입니다. 강함은 위대함에 있지 않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살아남는 사람이다. 끝까지. 와일드캣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몸집은 작지만 공격력과 잔인성은 상대방을 겁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야생동물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야생 고양이도 기회가 생기면 애완동물을 공격합니다. 물론 당신의 애완동물은 야생 포식자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멈추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마도 사슴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사슴인가? 야생 고양이는 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도 위협이 됩니다. 광견병 및 호흡기 감염과 같은 호주 야생 고양이 감소 실행 계획 오스트레일리안 퍼럴 캣 리덕션 액션 플랜은 야생 고양이 수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트랩 및 미끼 카메라와 같은 계획 실행에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농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길고양이가 숨어 있나요? 또한 야생 고양이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 대규모로 독이 있는 미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 고양이 미끼는 서호주에서만 사용됩니다. 그 지역의 많은 토종 동물들이 독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독이 있는 미끼, 야생동물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첫 반응은 어땠나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사실 이 귀여운 살쾡이는 매년 최대 1000마리의 토종동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야생 고양이의 추가 압력으로 인해 다른 동물이 세상 밖으로 빠르게 밀려날 수 있습니다. 호주 국립과학기관 CSO는 야생 고양이를 신고했습니다. 매년 평균 18억 마리의 호주 동물을 죽입니다. 매분 2000마리의 토종동물에 해당.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끔찍한 숫자. 호주 정부는 시민들이 살쾡이 사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활동. 그러나 이것은 사냥 허가증이 있고 정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만 가능합니다. 목표는 해당 지역의 야생 고양이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2023년에는 약 21만 1000마리의 들고양이가 죽었습니다. 수십 명은 산에서 주머니쥐를 사냥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밤에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멀고 건조한 지역에서 밤은 들고양이가 먹이를 찾아 활동할 때 온다. 포식자의 본능 덕분에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밤에.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을 겨냥한 총구. 많은 사람들이 야생고양이를 사냥하는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또한 야간 사냥 활동에 참여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포식자를 잡으려면 그들이 사냥할 때 와야 합니다. 사냥하는 동안 농부들은 총으로 야생고양이의 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들고양이 개체수를 침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야생고양이의 발톱이 호주 생태계를 깊숙이 침범했습니다. 가을에 식량이 부족하기 전에 야생고양이는 식사를 위해 작은 동물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찾기 위해 주거 지역 근처로 이동합니다. 농부들은 언제나 정원에서 길고양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카메라를 통해 들고양이를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들고양이 사냥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냥꾼은 종종 적외선 사냥 조명과 결합된 특수 조명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냥꾼이 표적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야간 사냥에 매우 유용합니다. 들고양이의 위치.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길고양이들은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매우 예민하고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고양이의 밤 시력 외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물을 식별하면 재빨리 돌진하여 먹이를 잡습니다. 그러므로 사냥꾼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야생고양이가 감지되면 도망가거나 다시 공격합니다. 야간 사냥 그룹은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2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조용히 숨어 관찰하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목표물을 감지하면 사냥 장비를 이동합니다. 목표물을 향해 몸을 돌려보내. 사실 고난이도 사냥 외에도 흥미로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와일드캐츠가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발견하고 물리치는 느낌은 분명 널 흥분하게 만들 거야. 이 기쁨은 살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만 농부들은 그들이 쏘는 모든 총을 알고 있습니다. 야생고양이 개체군의 침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개발 지역의 들고양이를 방해하지 마세요. 야생고양이를 사냥하는 것 외에도 포획도 허용됩니다. 호주 전역에서 모든 조치는 동일합니다. 목표는 공격적인 포식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야생고양이는 지난 200년 동안 호주에만 존재했지만 그들은 호주 풍경에 파괴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농부들은 또한 들고양이의 침입을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이 귀엽게 생긴 암살자들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